네,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와 함께하고 있죠.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 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거 계속 뜨거운 쟁점이에요. 국정원 해킹 의혹인데요. 자, 어제부터 여야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정보위를 중심으로 해서 해킹 의혹 진상규명 방식을 놓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야당은 청문회 먼저 해야 된다. 여당은 현장 검증 먼저 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 국장님?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향후에 이제 파장까지 염두에 두는 이른바 삿바 싸움이죠. 네.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결국 현장 조사를 먼저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현 단계에서 사실 뚜렷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밝혀내기가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런 지식 가지고는 네. 쉽지 않은 부분이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바로 이제 현장 조사를 갔을 경우는 사실 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그런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뭐 정보위원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새누리당이 그 발빠르게 가자 하는 얘기는 결국은 현장에 가서 점검해봤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네. 결국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이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똑같이 그런 맥락에서 시간을 일단 계속 끌면서 네. 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더 의혹들이 좀 한 뒤에 가도 늦지 않다.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상호 간의 유불리를 가지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아요. 소 국장님 말씀이 정확하신 게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컴퓨터를 본들 그게 현장 검증이 아니잖아요. 네. 물리적인 이 컴퓨터라고 하는 쇳덩어리를 보여주는 것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실제 검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해킹을 하는데 도구로 사용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 네. 어디에 연결이 되고 어떻게 로그를 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내야 되는데 문제는 첫째는 지워졌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혹시 국정원 메인 서버에 그럼 로그 파일이 만약에 남아 있다면 이 로그 파일을 방대한 양을 받아내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 요 컴퓨터가 어디 핸드폰이나 어디 컴퓨터하고 연결돼서 뭘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느냐. 이거를 들여다보는 것이 현장 검증이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가서 책상 보고 컴퓨터 외관 본체 보고 이런 게 지금 전혀 현장 검증이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가서 실체를 분석해내는 거. 근데 이 실체를 분석해내야 하는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 네. 지금 그렇게 야당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 여당은 일단 빨리 보여주고 그냥 넘어가자. 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여당 쪽의 입장도 가만히 들어보면 네. 국정원 자체에서 삭제했다.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네. 임모직원. 발인 다 끝났는데 그런데 100% 복구할 수 있다. 이 네. 국정원 입장이고요. 네. 그러면 새누리당 쪽도 자 국정원에서 받아서 정보위원회에 있는 그대로 제출할게. 그 내용 보면 네. 이게 뭐 대북 대테러인지 혹은 또 다른 의혹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네. 이게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당도 또 합리적인 뭐 제안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건 신뢰의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얘기가 뭐 일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김 변호사께서 뭐 현장 검증이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 현장 검증도 의미가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의 문제인데 네네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하는 정보위원회를 통한 검증 네. 그 부분은 이제 국정원의 그런 보고를 믿을 수 있느냐.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걸 못 믿겠다라는 어떤 예단을 지금 갖고서 보고 있는 것이고 네. 그 예단의 바탕에는 결국 그 원세훈 원장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언가 민간인 사찰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그 의혹 속에서 네. 이 사건을 지금 보고 네.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정원에서 한다고 해도 과연 제대로 100% 복원한 것을 보고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지금 못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합리성이 있다고 해도 신뢰성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거기에 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 새정치연합이 동의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아까 김 변호사님은 쇳덩어리를 봐야 뭘 밝혀낼 수 있겠느냐.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 파일을 다 제출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제출해야죠. 네.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국정원의 행위에 대해서 감독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국정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야당 쪽 입장이 이걸 자기들이 보고 외부로 공개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야당 의원들 요 범위 내에서만 보고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겠다.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계속해서 더 추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국정원이나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국회에 얘기를 하는 순간 밖으로 다 공개되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네. 이런 얘기는 애시당초 어불성설인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그분이 보안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삭제를 하고 자살까지 했는데 이게 복구가 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복구가 될 정도로 허술하게 지우고 죽었다고 한다면 보안 전문가가 지운 행위로서는 참 이상하다.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다. 이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게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복구를 해서 보낸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복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복구 중에 일부만 복구해서 입맛에 맞게 복구해서 보내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 이철우 의원 새누리당 이제 간사죠. 현재 정보위에 또 문병호 의원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에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분 인터뷰를 다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병호 의원 입장은 지금 김경희 변호사님하고 거의 비슷하고 네. 이철우 의원의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안철수 위원장이 주장한 것처럼 정말 처음에 테스트 시작부터 완료 시점까지 모든 이 로그 파일 원본을 다 제출해라. 이것은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이야기에 준하는 바다. 네. 이렇게 또 단정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보기관에 뭐 안보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기관의 특수성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문제를 물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하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사실과 의혹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의혹들이 많이 이렇게 양산되는 것이 곧바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정보기관의 신뢰성이나 물론 그동안의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선상에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형식을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하는 정보위원회를 통한 공개 이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관건은 그렇다면 국정원이 그 로그 기록을 100% 복원해서 그걸 공개를 한다는 건데 그 100% 복원한다는 그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걸 그냥 국정원에 맡길 것인가. 네. 아니면은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제3의 뭐 전문가 이런 검증. 그렇죠. 구체적인 전문가 믿을 만한 정말 보안을 지킬 수 있는 네. 그런 전문가를 거기에 뭐 입회를 시킨다거나 해서 그 부분을 담보를 하고 그리고 정보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보위에서 공개된 부분은 철저하게 정말 비공개로 지금까지 네. 전례를 보면은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이야기를 해도 밖으로 공개하는 경우도 많았지 요거 않습니까? 아주 뜨거운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4부로 넘겨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국정원 해킹 의혹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아까는 이제 여야 공방 검증 방법에 대한 지금 이제 이견들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요거 좀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인데 그 사망한 임모 직원 과장급으로 알려져 있죠. 이 자살 동기에 대해서도 여야의 분석이 다릅니다. 네. 아시겠지만 새누리당은 야당 책임론을 얘기했고요. 여기도 국정원의 성명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내부 감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 공방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망의 동기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김경진 변호사님 어떻게 좀 지금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국정원에서 밝힌 대로라면 네. 사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본인 유서대로라면 이분은 표창이나 훈장을 받아야 될 일이지 사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 다만 혹여 내가 조금 어떤 업무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오바를 했을 수는 있겠다라는 게 지금 전체적인 유서의 취지고 네. 국정원장의 말씀은 합법적으로 썼다. 내국민에게 쓰거나 뭐 선거에 관련해서 쓰지 않았다. 지금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문제될 일은 전혀 없다. 다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업무상 조금 오바나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도대체 오바나 실수한 부분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본인 유서에서 오바나 실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기실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결국은 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자살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국정원 측 내부 얘기에 따르면 본인이 타겟을 직접 정한 것도 아니고 현업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그 요구에 따라서 이 해킹을 할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를 그대로 집행만 했다라는 네, 것뿐이지 네. 자기가 그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자살할 이유가 없어서 뭔가 불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자살을 했다라고밖에 추정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자살 동기 대목은 소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리가 뭐 자살하면 엄청난 어떤 잘못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 심리적인 측면, 네. 이 보통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과거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특별한 네. 범법적인 게 아니어도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 이런 네. 것들이 결국 이제 자살로 이끄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밝혀지는지 계속 봐야 되겠지만은 네. 과연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 그런 건 차치하고 이 임아무개 씨가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던 것은 분명해 보여요. 네. 일단 그것은 본인이 어떤 역할과 위상, 그 유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것은 본인이 어떤 하고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 조직에 나중에 큰 어떤 타격을 입힐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은 범법 행위와 관계없이 이런 자체가 이슈화가 된 거, 그것에서 본인이 어쨌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현장 방문을 하거나 향후에 어떤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거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그 사건의 중심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내가 무언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조직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을 좀 줬던 것이 아닌가. 그런 네. 것이 또 자살의 한 동기라고 볼 수 있지 이게 않나. 지금 뭐 두 분이 해석해 주시는 자살 동기에 대한 추측이죠. 우린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이제 두 개의 맥락을 지금 이제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요. 지금 이제 이 분의 죽음까지도 놓고 이 해킹 목적 정말 국정원이 밝힌 대로 대북 연구용이었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 국정원 뭐 초기에는 중앙정보부부터의 이 불신의 원죄들이 이제 배경으로 깔려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원은 이것은 이제 대테러 대북용이었고 일부는 연구용이었다. 그리고 저 사망한 분의 유서도 그렇고요. 국정원의 발표도 그렇고요. 지금 사실은 내국인 그리고 이게 선거 과정의 사찰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의심, 민간인 사찰 의혹 이게 해킹의 좀 이제 중요한 의혹인데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를 일이고 어차피 그건 이제 국회라든지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정원 자체 감찰에서 밝혀내야 될 부분인데 네. 저는 그냥 단순히 추정적으로 가정을 지금 말씀드린다는 네. 이 전제하에 얘기를 드리는데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해킹, 민간인 사찰을 광범위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 그렇게 보느냐. 당장의 국정원이 2012년에 댓글 작업이라고 하는 범법행위 했지 않습니까? 원장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 네. 지금 대법 파기환송으로 또 재판받아야 되죠. 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중국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여러 명이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네. 간첩 증거 조작을 했다고. 근데 이 사건을 쭉 보고 있으면 자, 국정원이 미끼를 던지지 않습니까? 미끼 이메일을 던져서 이 이메일을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 감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미끼들의 내용이 뭐냐면 서울공대 졸업생 동창회 명부, 그다음에 양천구에 있는 무슨 아름다운 벚꽃길의 축제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맛있는 떡볶이집의 명단. 자,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정원 쪽의 얘기는 그러거든요. 대한민국 내에 간첩들이 존재할 수가 있고 이 간첩들을 잡기 위해서 이런 파일을 미끼로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통상적으로 간첩들이 대한민국에 숨어 들어와서 떡볶이집 맛있는 떡볶이집 찾아다니나요? 맛있는 양천구에 있는 아름다운 벚꽃길 찾아다니나요? 통상적인 확률로 봤을 때는 평범한 국민들을 미끼로 낚아내기 위한 또는 대한민국의 그냥 보통의 국민을 낚아내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서의 어떤 사용됐을 법한 이런 미끼들이고 네. 또 한 가지 이번 사건에서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뭐냐면 이 이탈리아에 있는 이 회사하고 국정원 사이 이메일이 여러 차례 오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이메일에서 해킹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들이
만약에 북한에 있는 휴대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네. 북한에서 실제 현재 이 순간에 돌아다니고 있는 휴대폰 프로그램을 해킹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줄기차게 오고 갔다. 네. 그럼 우리나라 국정원이 공격적으로 북한에 있는 지도부를 감청해서 뭔가를 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터인데 네. 천여 통의 수없이 많은 이메일이 오고 가지만 대한민국 안에서 발매되는 핸드폰,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기계들에 대한 해킹 요구는 다 있지만 북한에서 쓰는 부분에 대한 요청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활용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정원 설명을 믿을 수 없고 네. 그냥 제 나름대로 추정이 네. 결국 이게 사찰용으로 쓰였을 네.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추리 추리입니다, 수준의 추리. 이제 소설을 쫙 뽑아주셨어요. 네, 네, 네. 우선 김 교수님.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간첩도 떡볶이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벚꽃길도 걸어갈 가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내국인이냐, 네. 혹은 북한 공작 관련 대상이냐, 이 네. 불특정 다수라는 면에서는 좀 모호하기는 해요. 네. 소극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회선 자체가 20개. 그죠? 네네. 20개 회선 중에 18개는 어쨌건 대북 관련된 테러. 부분이고 2개는 연구용. 2개는 연구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중간에 중개했던 그 나나테크라는 회사의 허손구 대표라는 네. 캐나다에서 인터뷰했더라고요. 예, 미디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저는 그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 민간인이고 네. 중간에 일을 하긴 했지만 이 중국에 있는 내국인이 타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확한 쓰임새와 관련해서. 네네. 그렇다면 중국에 있는 내국인, 물론 내국인이라는 표현이 이제 민간인이냐? 한국 국적을 가진 네. 사람이냐 아니면 조선족이냐 아니면은 뭐 북한 국적이냐? 북한 국적이냐 어쨌건 내국인은 아니겠죠. 그 북한 표현이 국적은. 조금 네. 이렇게 저기하긴 한데 어쨌건 약간 민간인과 어떤 그런 외국인의 중간지대에 서 있는 대북 어떤 혐의점이 있는 용공 혐의점이 접촉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 그런 사람들이 타깃이었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이병 원장이 지난번에 얘기할 때 해외에서 대북 첩보 수집 활동에만 활용했을 뿐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밝혀진다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거든요. 아직까지 물론 많은 의혹이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국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해킹이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된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네. 지금 지금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제가 이제 소극장님 말씀에 네. 반론 내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20회선이 그러니까 진짜 딱 20개의 핸드폰에 심을 수 있는 이 의미가 아니고 일단 해킹 프로그램은 광범위하게 유통을 시켜서 네. 일단 좀비 스마트폰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국정원 안에서 한순간에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는 라이센스가 20명이다. 네네. 그러니까 이걸 시차를 좀 5분 차이로 다시 이렇게 네네. 달리한다면 이게 수백 명, 수천 명도 이렇게 하루 사이로 네. 계속 네.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의미지 딱 20명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네네네. 하는 지금 보안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제 김 변호사님 얘기가 가능한데 기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 국내에서 이른바 간첩 혐의로 체포됐던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동선이나 이걸 계속 추적해서 6개월이면 6개월 최소한 이렇게 네. 길게 가거든요. 그렇기 단기간 때문에 들여다봤다고 뭐 이 대단한 증거가 나오기 예, 어렵겠죠.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선이 그게 맞다면 그 정도 인원을 지속적으로 이제 관찰하는 그런 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은가. 네. 뭐 이견이 있으십니다만. 근데 요게 가령 휴대폰 안에 있는 자료 데이터를 빼간다, 사진을 빼간다. 요새 사진에 보면 위치 정보가 네. 시간 정보, 위치 정보가 다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요 파일을 빼간다고 하면 결국은 조금 실시간은 아니지만 이 모든 동선을 다 파악해낼 수 있는 추론해낼 수 있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떡볶이하고 꽃집 얘기가 또 나오는데 네. 중국 안에 있는 내국인들이 대한민국 떡볶이집과 꽃축제, 벚꽃축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네네. 거기다가 사실은 이 나나테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간에서 중개해 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정도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 출국 금지를 해야 되거든요. 못 나가게 막아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 안에 묶어놓고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건 나자마자 이 나나테크 문 내리고 밑에 잠적해 있다가 지금 캐나다로 그냥 딸의 결혼식이라는 이제 가버렸고 거기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이러면 그래도 이 사람이 인터뷰의 신빙성을 믿을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이 나나테크 대표라는 분의 신빙성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으며 이게 혹여 전체적인 국정원과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음모론 속에서 볼 시각의 가능성은 없을지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하지만 요거 지금 여기서 계속 더 가면요. 제가 보기에는 추리 소설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팩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요. 조금 전에 저희 일부에서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여야 추경 합의 불발이었습니다. 내일 이제 재협의 시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선 당정청 지금 고위 회담이 진행 중인 시간이잖아요. 분위기는 지난주에 훈훈할 것이다. 두 분 다 예측해 주신 기억 나시죠? 그럴 것 같습니다. 당정청은 지금 이게 추경 빨리 편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해킹 프로그램 의혹 문제 때문에 여야가 정보위를 중심으로 공방을 벌이다 보니까 추경 합의가 이게 쉽겠는가요?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김성태 의원은 23일, 강석훈 의원은 24일, 다 이제 경제통인 의원, 이 여당 의원들인데 마지노선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번 주입니다. 과연 이번 주 안에 추경 협의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소 국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추경과 이 국정원 해킹 사건을 이렇게 긴밀하게 연계하는 거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추경은 추경대로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국정원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의혹이 굉장히 이렇게 서로 공방 차원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 밝혀지려면 시간이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여기서 긴밀하게 연계시키면 추경 처리가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어쨌건 여야가 지금 민생이 어려우니까 빨리 추경에 처리해서 하는 게 맞다. 그럼 우선은 야당에게 권고하는 전략이시겠네요. 이 해킹 의혹은 그거대로 다루되 추경은 지금 야당이 합의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야당이 이걸 분리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전략을 제안하시는 그렇죠. 여야가 그렇게 빨리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김 변호사님 의견은요? 야당도 사실은 이걸 이게 해킹하고 연결해서 갈 생각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문제지 이번 주 말이냐 아니면 조금 다음 주까지 가느냐 이 문제지 추경 합의는 분명히 되는데 야당 쪽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매년 30조 정도씩 세수가 펑크 나서 부채가 벌써 한 100조 가까이가 이게 추가로 누적이 됐는데 이번 추경을 하게 되면 또 부채가 더 누적이 된다. 지금 12조짜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법인세를 좀 올려서 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정부 쪽에서는 그저 빚만 내서 하려고 한다. 그래서 법인세 올리는 방안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두 분께서는요. 이게 굉장히 여야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시는 듯 다소간에 이 공방을 벌여주셨는데요. 사실 노동개혁을 포함해서 4대 개혁 문제도 다뤄야 되는데 이거 다음 주 이 수요 스페셜로 넘기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